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고요. 그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어르신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든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비전 제로, 미국의 실패와 한국의 길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겠다. 이 비전 제로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졌는데 왜 유럽은 대성공을 거뒀는데 미국은 처참하게 실패했을까? 오늘 이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외국의 교통정책 사례 분석, 이걸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불편함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특히 칼럼이 제시하는 미국의 실패 사례는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생생한 오답노트가 되어줄 겁니다. 아, 오답노트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그 노트를 한번 펼쳐보죠. 사실 저는 처음에 비전 제로라고 해서 그냥 뭐랄까 사고 제로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같은 구호나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칼럼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비전 제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핵심 철학은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아, 기존의 접근법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책임을 돌렸잖아요. 네, 전방 주시 태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비전 제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운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이나 중상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 환경, 차량 시스템, 법규 같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죠. 아, 그러니까 운전자 개인의 양심이나 주의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실수가 나와도 괜찮은 안전한 판 자체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접근인데요. 그리고 이 접근법이 유럽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요? 칼럼에 나온 수치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10년간 이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을 무려 65%나 줄였다고요? 네, 65%. 10년 만에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 가까이를 없앤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비전 제로의 철학이 제대로 된 실행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차량 속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겨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저 65%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처럼 같은 목표를 내건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뉴욕을 제외한 27개 주요 도시에서 보행자 사망률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똑같은 정책인데 왜 한쪽은 기적적인 성공을, 다른 한쪽은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미국의 실패는 단순히 정책 하나가 잘못됐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칼럼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사회적 합의, 정치적 의지, 예산 배분, 법과 제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마저 완전히 좌초시키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칼럼에서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게 정치적 반발과 주민 저항이었는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의 비스타델마라는 곳이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비스타델마 사례는 미국의 실패를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곳은 해변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도로지만 동시에 보행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가 나섰죠. 비전 제로 원칙에 따라서 과속을 줄이기 위해 차로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개선안을 시행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니까 당연히 해야 할 조치였죠. 네,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칼럼을 보니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니 출퇴근 시간이 몇 분 늘어난다. 도로가 복잡해져서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하, 이 반말이 굉장히 거셌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큰 압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결국 시 정부가 그 여론에 굴복해서 힘들게 시행했던 개선책을 원상 복구. 다시 되돌렸다고요?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길인데 내 출퇴근 시간이 몇 분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건가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개선안이 철회된 후 그 도로에서는 또다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책이 옳은가보다 나에게 불편한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전문가들이 도로 개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용기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단기적인 불만에 굴복하는 순간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우리 동네에 과속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내 차 망가진다, 시끄럽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꼭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했다면 당연히 예산 배정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말로만 안전을 외치고 실제로는 돈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을 칼럼이 두 번째 원인으로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예산 부족과 우선순위의 부재. LAC 감사보고서에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800억 원이요? 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의회는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거의 푼돈에 가까운 예산만 배정했습니다. 아, 비전세로는 그냥 멋진 구호나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남게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 칼럼에 정말 씁쓸한 일화가 하나 나오잖아요. 사고가 특정 핫스폿,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되는데도 시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밤에 몰래 페인트를 들고 나가서 횡단보도를 직접 그리는 게릴라 방식까지 등장했다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시민들이 대신하게 된 상황이죠. 세상에. 이건 시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뒤로 밀어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서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정치적, 재정적 이유로요? 네, 좋은 정책 구호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의지와 자원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전형적인 선언만 있고 실행은 없는 정책의 실패 사례입니다. 실행할 의지도 돈도 없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런데 세 번째 실패 원인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법과 제도의 장벽인데요. 제가 칼럼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속도 제한 규정이었어요. 가장 빠르게 달리는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85 100분위수 속도라는 개념인데요. 특정 도로에서 차량 100대가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그중 85번째로 빠른 차의 속도를 그 도로의 공식적인 제한 속도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론적인 배경은 있었어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달리는 속도에 맞춰 제한 속도를 정해야 법규 준수율이 높아진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질수록 그 과속이 합법적인 기준, 속도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법이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부추기는 꼴인데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법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비극의 장소, 비스타델 마의 제한 속도가 1976년에 오히려 시속 35마일에서 40마일로 상향 조정되는. 올라갔다고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위험한 도로의 속도를 오히려 법이 나서서 더 높이라고 강제한 셈이죠.
법이 시민의 안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거네요. 와, 맞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정치적 반발, 예산 부족, 그리고 안전을 가로막는 법까지.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실패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예산, 법률이라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사람의 생명 보호라는 가치보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가치를 더 우위에 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목표는 비전 제로였지만 실제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와 속도를 지키기 위해 작동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판 비전 제로 실패의 본질이라고 컬럼은 진단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미국의 실패 사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미국은 저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상황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차량 흐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차가 막혀도 경적 울리고 난리가 나고 도시 설계 자체도 보행자보다는 운전자 편의 위주로 된 곳이 많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칼럼이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진단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가 보행자입니다. 이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끔찍한 수준이에요. 2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어르신들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층에 비해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를 당하면 같은 충격이라도 골절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크고 회복 기간도 길어서 삶의 질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행 안전은 단순히 교통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복지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국의 실패라는 오답 노트를 거울 삼아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칼럼에서는 3가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보행 중심 도시 설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로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거나 표지판 몇 개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네, 운전자가 조심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살필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착해서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좁아지고 구불구불한 커브가 생기면 엑셀을 밟고 싶어도 밟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교차로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자 공간을 아예 없애서 시야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보행 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들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두 번째 제언은 시민과 정치권의 인식 전환인데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의 실패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전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차로가 줄어들고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차량 통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지금보다 훨씬 잦아지겠죠. 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의 시간과 편의를 빼는 귀찮은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비용. 칼럼은 유럽 도시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인식 전환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고 정치권이 이를 정책으로 꾸준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출근길에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면 짜증부터 날 때가 있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공사가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제언은 예산과 기술의 안정적 투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의지와 인식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돈과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특히 이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무인 단속 시스템으로 얌체 같은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24시간 감시하고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모델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복지관, 병원,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주변부터 보행 안전망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정리해보면 도시 설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전을 위한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여기에 예산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미국 비전 제로의 가장 뼈아픈 교훈은 칼럼의 지적처럼 정책이 틀려서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고 예산이 끊기고 시민들이 외면하면 결국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남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불과 1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10년 안에요? 네. 길 위를 걷는 사람 3명 중 1명이 어르신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행 안전은 더 이상 교통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보건, 도시 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핵심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로 위의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운전자 개개인의 양심이나 운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도로 위의 생명은 결코 우연에 맡겨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합니다. 칼럼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의 실패는 경고고 유럽의 성공은 희망이다. 한국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의 동네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폭을 줄이는 공사를 시작해 출퇴근길이 조금 막힌다면 그것을 그저 내 시간을 뺏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일부로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한국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